네, 안녕하십니까. 기자 수첩 시간입니다. 김윤재입니다. 자, 캘리포니아주의 중간 주택 가격이 내년도에도 80만 달러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전체 가구의 23%에 불과하다는 지적인데요. 이런 가운데 주택 소유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택 공동구매에 나서는 밀레니얼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형경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들어서 캘리포니아주의 주택 가격 상당히 많이 급등을 했는데 올해 어느 정도나 올랐습니까? 한 20% 정도가 올랐습니다. 네. 이 캘리포니아주 부동산협회가 올 연말까지 다 해서 2021년 한 해 동안 얼마나 오를지 추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가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20.3% 정도 찍지 않을까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지난해에는 주택 가격이 11.3%가 상승했는데 네. 그 거의 2배 인상폭을 기록하는 겁니다. 작년과 올해 합쳐서 31.6%가 오르는 셈입니다. 2년간 30% 이상 상승폭을 나타낸다고 해도 엄청난데 이걸 실제 주택 가격으로 살펴보면 더 감이 잘 오실 겁니다. 네. 2년간 이 캘리포니아주 주택 가격은 20만 달러 이상이 치솟았고요. 이걸 일주일 평균으로 보면 일주일에 2,000달러씩 계속 올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올해 캘리포니아주의 중간 주택 가격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그런데 문제는 내년에도 인상세가 계속 될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주택 시장은 내년에도 호황이 지속되면서 네. 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부동산협회는 이 캘리포니아주 중간 주택 가격이 내년에도 80만 달러 웃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부동산협회 전망에 따르면요, 이 내년 캘리포니아주 중간 주택 가격은 올해보다 5.2%가 더 상승해서 83만 4천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년에도 주택 가격 인상 이렇게 계속 되겠습니다만 지난 2년 동안 보인 두 자릿수의 그 인상 폭과 비교를 해보면 한풀 꺾인다. 이렇게 둔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도 인상은 계속된다고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박 기자, 그러면 캘리포니아주 부동산협회는 어떠한 근거로 내년에도 이처럼 캘리포니아주의 주택 가격이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을 한 겁니까? 캘리포니아주 부동산협회의 조던 레바인 수석 경제학자는 내년에 경제가 개선되면서 주택 수요가 지속적으로 공급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주택 가격 계속 상승하고 매물 부족으로 거래량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게 되면 캘리포니아주에서 주택 구입 능력이 되는 가구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도 주택 구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특히 매물 부족, 또 모기지율 인상 이런 걸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부동산협회의 주택 구입 능력 지수에 따르면 치솟는 주택 가격으로 인해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그 경제력이 되는 세대 가구가 전체 23%에 불과한 것으로 봤습니다. 네. 10가구 가운데 2가구, 이 2가구만이 중간 정도의 이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미 전역에서 주택 가격이 캘리포니아주는 최고 수준에 달하는데요. 이 주택 구입 능력 지수는 최근 5년 동안 40% 미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 5곳 중에 4곳이 바로 캘리포니아주에 있었죠. 네, 북가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이 실리콘밸리 워낙 유명한데요. 네네. 실리콘밸리 비롯해서 또 산호세, 써니베일 그리고 산타클라라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의 중간 주택 가격을 보면 170만 달러를 웃돕니다. 정말 대단한데 170만 달러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가구 얼마나 될지는 상당히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주택 가격 급등에 밀레니얼 세대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11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네. 이 밀레니얼 세대가 주택 소유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팀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전했습니다. 혼자서 주택 살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네. 그런 상황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첫 주택 구입자들, 이 밀레니얼 세대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공동 주택 구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박 기자, 실제로 그렇게 하는 20대 여성의 사례가 소개가 됐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올해 27살 여성 베로니카 베스트 이 사례인데요. 네. 프로젝트 엔지니어로 일하는 베스트는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곳 그리고 환경이 좀 지긋지긋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예. 한 건물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렌트비는 꼬박꼬박 내고 그리고 주택 자산이란 꿈도 못 꾼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나도 나만의 뒤뜰에서 뒷다리 뻗고 누워있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베스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네. 남자친구와 함께 오레건주 포틀랜드에 나온 3베드룸 그 주택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약을 했는데요.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서 살 엄두도 못 내고 네. 예약을 취소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헤어질지도 모르는 건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주택을 같이 구입하는 건 안 되겠다 싶었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사연을 들은 베스트의 친구가 그렇다면 이러면 어떨까 하면서 문자를 보냅니다. 너랑 나랑 같이 사는 거야. 이렇게 농담식으로 보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우스갯소리가 실제 현실에서 벌어지면서 더 이상 농담이 아니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둘 다 보면 이 여성들 안정적인 직장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크레딧 점수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했고요. 예. 그렇게 약 2달 동안 여러 매물들 둘러본 뒤에 실제로 이들은 새 주택을 구입해서 집 열쇠를 받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에 밀레니얼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자,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우선 이 밀레니얼 세대의 그 결혼이 늦어진 걸 꼽을 수 있습니다. 네. 보통 결혼을 하면서 집을 많이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결혼을 확실히 늦게 하는 편이다 보니까 주택 구입도 함께 늦어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아파트에 거주하는 그 기간이 길어지는 걸 원치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밀레니얼 세대가 학자금 빚에 허덕이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택 가격은 급등하고 있고요. 이렇게 여러 요소들이 합쳐져서 주택을 구입해 주택 소유주가 된다는 건 지금 성취 가능한 목표라기보단 오히려 판타지, 그러니까 환상에 가깝게 느껴지는 겁니다. 예. 이에 따라 일부 첫 주택 구입자들은 그 환상이 현실로 이루어지게끔 보다 창의적인, 예전에는 잘 하지 않았던 그런 방식을 택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같은 공동 바이어들 언제부터 또 얼마나 늘어났는지는 통계가 나왔습니까? 밀레니얼 세대가 이 미 주택 시장에서 가장 큰 바이어 세대로 떠오른 게 지난 2014년입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지금까지 미 전역에서 공동 바이어들의 주택과 콘도 구입이 치솟고 있는데요. 2014년부터 올해 사이 그러니까 라스댐이 다른 그런 공동 바이어들 숫자가 771% 급증했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건 부동산 전문 업체 아텀 데이터 솔루션 데이터를 바탕으로 나온 숫자고요. 그리고 이 공동 소유를 전문으로 하는 앤디 썰킨이란 부동산 변호사는 1985년부터 이렇게 공동 바이어들을 돕고 있는데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문의가 1년에 한 5건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주일에 2-3건 꼴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러한 추세에 또 기름을 붓는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요소였습니까? 바로 팬데믹입니다. 예. 전국 부동산협회에 따르면 팬데믹 초반이었던 작년 4월부터 6월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11% 바이어들이 미혼이었습니다. 그리고 3%는 기타로 분류가 됐는데 이건 주로 룸메이트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미혼과 기타로 분류된 바이어들 그 전보다 비중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1년 전인 2019년에는 이 미혼의 비중이 9%, 기타가 2%였는데 거기서 늘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부동산협회의 이 부회장 제시카 로츠는 팬데믹으로 재택근무 늘어나면서 집에서 일도 좀 할 수 있고 또 숨도 넉넉하게 쉴 수 있는 방들이 보다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들이 커진 데 비해서 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 비싸지다 보니 이런 트렌드에 불이 붙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렌트에 사는 많은 세입자들이 룸메이트들과 함께 우리 같이 집 사자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네, 주택 가격이 너무나 오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건데 하지만 공동주택 구입에 수반되는 과제들도 만만치는 않죠. 그렇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주택 공동 구입이 사실 당장의 주택 구매 비용을 절감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주택 모기지 상환 아니면 주택 수리 비용 그런 유지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동 소유주들이 만약에 한 명이 이사 가길 원한다면 또는 판매하길 원한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공동 구매에 수반된 과제들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는다면 공동 소유주들 사이에 소송전으로 끝날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그만큼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LA 시민들의 현안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노숙자 문제와 또 주거지 문제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간 주택 가격은 계속 급등을 하면서 일반인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공동주택 구매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LA시 또 LA 카운티 주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박형규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